DIY 사물 인터넷 14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4주차는 저희 전체 수업인 15주차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습하는 수업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14주차 이후에 15주차에는 특별히 뭐 실습에 대한 설명이 없이 학생분들이 이제 한 학기간 하셨던 실습과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하고, 그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평가를 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도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번 14주차 이 수업이 제가 실습 설명을 드리는 마지막 주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끝에쯤에 제가 이제 다음 15주차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주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말았던 인체 감지 센서라고 하는 HC-SR501이라고 하는 그 센서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루투스와 연결을 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HC-06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도 잠깐 그 저희 키트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저희 블루투스 키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블루투스 키트예요. 네, 어딨죠? 블루투스 키트가 제 눈에 지금 보이질 않는데, 원래 저희 거기에는 블루투스 키트가 없나요? 네, 어쨌든 이 블루투스 키트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블루투스를 하는 방법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키트가 없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여기 상거에는 블루투스 킷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블루투스 부분은 키트가 없더라도 그냥 보통 인터넷으로 찾으면은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죠. 이 부분은 그래도 해보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네, 여기에는 HC,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요, HC06 모델이 많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HC-06 모델 블루투스는 보통 한 2,900원, 뭐 3,700원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블루투스 모듈을 사서 쓰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영상으로 이제 실습하는 그 블루투스 모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안드로이드 쪽에 많이 연결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HM-10인가요? 이 모델이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블루투스 모듈 4.0으로 해서 얘는 안드로이드보다는 그 아이폰 쪽에 연결되는 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HM10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 보시면 뭐 4,200원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휴대폰과는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교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러한 블루투스 연결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휴대폰과 어떻게 연결해서 통신하고 그러한 뭐 채팅 같은 그 시리얼 통신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조이스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위, 아래, 뭐 좌우를 입력함에 따라서 불을 켜는 색깔을 바뀌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원래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서 이 서버 모터를 통한 서버 모터 두 개를 이용해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서버 모터가 좌우, 위, 아래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러한 것까지 오늘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조이스틱이 아니라 리모컨, IR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도 이 두 개를 움직이는 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발표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전체적으로 할 수업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 거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말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좀 천천히,
하나의 센서들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HC-SR501이라고 하는 센서는 적외선 기술을 이용한 움직임 감지 센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센서 범위에 있는지를 탐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요. 한 6m에서 7m 가량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감도 및 안전성, 그 다음에 저전력, 저전압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자동 센싱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배터리가 내장돼서 배터리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면은 저전력, 저전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센서에는 한 개의 디지털 출력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서에도요, 이렇게 밑판은 이렇게 생긴 거가 있는데, 윗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그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밑판에는 요거 두 개는 사실 그 십자 나사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센싱 할 때에 대한 딜레이 조절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감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드 조절하는 게 좀 있긴 하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세팅 그대로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연결할 거는 이 밑에 있는 핀 3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 3개에는 하나는 파워, 또 오른쪽 끝은 그라운드, 가운데만 실제 센서 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아웃풋 단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얀 거를 뜯어내면은 그 안에 다음과 같이 PIR 센서 적외선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센서가 좀 약하기 때문에 노이즈라든가 온도, 습도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이즈라든가 온도, 습도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을 이거를 밀폐를 시켜 놓은 겁니다. 이 하얀 거로요. 그래서 하얀 거로 밀폐를 시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밀폐된 거 안에는 두 개의 안정된 센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IR 지금 저희가 쓰는 501이라고 하는 센서 안에는 프리넬 렌즈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체 감지 센서는 사용자가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이 있다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핀 하나를 LED를 하나를 연결해서 사용자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불이 깜빡깜빡 하게끔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한 겁니다. LED 이게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13번 핀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2번 핀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VCC 5V 연결, 그라운드 연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어디가 5V고 어디가 그라운드인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게 되면은 원래는 밑에서 봤을 때는 요거 두 개에서 이 모드 조절하는 게 있는 부분이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리면은 그라운드가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왼쪽,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5V가 되게 됩니다. 하얀 게 보일 경우에요. 위로 봤을 때. 그리고 핀 센서 연결은 지금 저는 2번에다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2번에 연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도 볼 수 있게끔 한 거고, LED 당연히 아웃풋이고요. 그 다음에 이 퍼핀이라고 하는 센서도 인풋을 받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드를 이용해서 핀 값을 읽어 들어오면, 만약에 사용자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아무것도 뭔가 없으면 로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라이트 하는데 로우 값이라서 불이 깜빡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은 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또 안 움직이면은 안 들어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값이 시리얼에도 보여지게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코드 내용은 간단한데 이제 이걸 가지고 딴 거를 뭔가를 응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응용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러한 센서가 있고 이 센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인체 감시 센서에 해당하는 그 실습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그 센서를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코드 내용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로 하고 있었던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서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고 이제 먼저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해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먼저 해두고요. 아두이노가 열렸으니까 여기에 새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복사했던 내용을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저장하기를 이번에는 여기 이름 있는 HC SR501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저희는 HC라고만 합시다. 그래서 HC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면 문제없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노트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USB 연결을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업로드는 조금 있다가 하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로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저희 실습 내용을 영상으로 또다시 이제 실습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업로드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C-SR501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것이 HC-SR501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근데 모델 번호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그 시간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한 감도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뭔가 모드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 설정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빼서 아래쪽으로 꽂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기본 모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핀 3개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맨 왼쪽이 파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센서 데이터를 보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뒤집어 버리면은 맨 왼쪽이 그라운드가 되고 오른쪽이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파워 VCC 가운데 센서 맨 왼쪽 그라운드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핀 여러 개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에 차례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맨 왼쪽이 그라운드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맨 왼쪽 그라운드를 까만색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고 차례대로 흰색, 그 다음에 회색 순으로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개를 다음과 같이 꽂고요. 차례대로 잘 연결이 됐고, 그럼 까만색이 그라운드, 흰색 가운데가 센서에 해당하는 저는 2번에 꽂기로 했죠. 그 다음에 회색이 저희는 5V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요, 검정색 그라운드로, 그리고 흰색이 2번 간다 그랬죠. 그래서 0번,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5V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연결은 다 됐고요. 센서에 대한 연결은 다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센서만 연결할 게 아니라 LED도 또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LED는 다음과 같이 긴 거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번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LED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저희 이거 저항 하나를 사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저항 225ohm에 해당하는 저항을 저는 사용을 해서요,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는 13번에 연결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13번에 연결할 것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연결할 거 하나씩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두 개를 이용을 해서요. 네. 그래서 13번에 연결할 케이블 하나. 그래서 13번 8, 9, 10, 11, 12, 13에 연결하고요. 또 하나는 그라운드죠. 그래서 두 번째 그라운드에 있는 거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그라운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결은 다 했는데 저는 아직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업로드하기 위해서 저는 컴퓨터에다가 이제 업로드하기 위한 부분을 연결하고,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서 업로드하는 게 이제 깜빡깜빡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 깜빡이게 끝나고 나면은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람이, 네, 지금 보이시나요? 움직임이 있으면 빨간색 켜지는 겁니다. 지금 이쪽 위쪽에 센서가 있는 거고요. 사람 손을 이렇게 한번 갖다 대면은, 네, 요만큼만 오더라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람 움직임이 계속 있으면은, 네, 얘는 반응을 하기를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센서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반응을 안 해서 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가가면은, 네, 불이 켜졌다가 한 번씩 꺼지는 거를, 아, 사람이 움직임이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계속 있다고 해서 불이 계속적으로 쭉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한번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시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가갔을 때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움직임이 좀 있으면 늦게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딜레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거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좀 돌려주거나 하면은 시간 딜레이 설정이 가능한데 굳이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돌려서, 네, 십자 드라이버인데 잘 안 돌아가네요. 위치가 좀 그게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얘를 원래는 좀 돌려서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감도를 좀 설정하거나 아니면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움직임 없으면요, 불이 아예 안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그냥 감지 인체 움직임만 확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움직임이 중간에 아무거나 있으면 불이 이렇게 한번 딱 들어온 거죠. 다음에 또 냅뒀다가 또 한번 움직임을 한번 주변에 이렇게 오면은 바로 불이 들어오고 멈춰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가 이 인체 감지 센서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인체 감지 센서는 집에 사람이 없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나갔는데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혹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폰에다가 알림을 주게 되면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인체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거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연결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3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센서에 대한 실습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센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센서에 의해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거나 어떠한 경고음이 울리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IoT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는 HC-SR501이라는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실습을 다음과 같이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모션 센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실습하면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방범, 뭐 경보, 그러한 그 어떠한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에 바로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블루투스에 대한 시리얼 통신 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실습 도구에는 없기는 합니다. 저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까지는 항상 실습 세트를 사게 되면은 블루투스 모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실습 도구에는 블루투스 모듈이 없는데
혹시나 이제 이러한 것들도 블루투스 모듈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저희 그 실습 도구에는 없지만 그냥 그러더라도 실습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프로젝트로도 이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HC-06은 주로 안드로이드와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따라서 이 블루투스 모듈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TX, RX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느냐. VCC 당연히 5V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X를 2번에다 연결했고요. RX라고 하는 것을 3번에다 연결합니다. TX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게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X는 리시브 개념이기 때문에 받는, 그래서 수신을 3번에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좀 이거 잘못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RX라고 연결했으면 RX가 3번이니까 여기다가 적게 되면 이게 3번인 거고요. TX가 2번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TXT는 2번, R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얘도 우선은 휴대폰과 통신하는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 H라는 거는 그냥 인클루드 하시면 될 거고요. 특별히 라이브러리 넣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TX 저희는 2번에 연결했죠. 그 다음에 RX 3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 객체를 선언을 합니다. 아, 블루투스 이제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TX와 RX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통신은 저는 9600이라고 하는 속도로 통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루투스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블루투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어떠한 값을 읽어온다. 마이 블루투스에서 읽어와서 죄송합니다. 블루투스에서 읽어와서 시리얼에다가 쓰는 거죠. 그럼 블루투스에서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읽어서 컴퓨터 화면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어떠한 시리얼 리드를 해서 시리얼에서 어떠한 저희가 컴퓨터에서 먼저 텍스트를 치면 그거를 블루투스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그 내보낸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연결은 안 했지만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복사를 하고 또 저희 아두이노 열어서요. 새 파일을 가지고 모두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신 후에 블루투스 예제니까요. 블루투스 1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실습할 때 연결한 아두이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업로드까지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업로드 하더라도 아무런 동작이 발생하는 게 없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시리얼도 열어보면은 아무 동작도 안 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라인 엔딩 없음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라인 엔딩 없음으로 돼 있고 시리얼이 9600 보트레이트로 돼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업로드까지 하고 시리얼을 열어둔 상태로 이제 그러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몇 가지 설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루투스 연결만 먼저 하는 것을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게 4개짜리 핀이 있는 게 블루투스 핀입니다.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루투스 센서에는 차례대로
RX, TX, 그라운드, VCC가 있기 때문에 VCC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연결하면 되고, TX를 저희는 2번 핀에다가, RX는 3번 핀에다가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4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을까요? 핀 차례대로요. 그래서 4개를 연결을 하고, 연결부터 하고 난 다음에 색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4개를 한꺼번에 꽂았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VCC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약간 이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죠? 네, 바이올렛 색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VCC와 이거를 차례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CC 파란색이니까 여기에 차례대로 5V VCC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해서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회색 라인이 저는 TX입니다. 회색 TX는 2번에다 연결하기로 했으니까요. 회색 TX는 2번에 연결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있는 흰색은 RX입니다. RX는 3번에 연결하기로 했죠. 그래서 3번에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결 잘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블루투스가 휴대폰에 연결이 안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휴대폰과 연결해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업로드가 잘 됐기 때문에 얘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혹시나 해서 업로드를 시켜주면은, 업로드를 시키면은 뭐 별일 없이 그냥 여기서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은 얘도 깜빡이기만 하고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연결된 블루투스를 몇 가지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팅을 해줘야지만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루투스 세팅하는 것을 다시 컴퓨터 화면에서 또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상태에서부터는 컴퓨터 화면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켜놓은 상태로 이제 컴퓨터 화면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투스를 이제 저희 아두이노에다가만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잘 연결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여기에 블루투스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설정은 AT라고 먼저 입력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두이노가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T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OK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AT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OK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 그러면 블루투스가 잘 연결이 돼 있구나, 아두이노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볼 때는 AT 플러스 name 다음에 물음표를 하시면은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 플러스 name 물음표 해서 엔터를 쳐보면 set name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름을 아직 물음표가 죄송합니다. AT 원래는 name 하면은 set name이라고 해서 이름을 세팅을 해달라고만 나오네요. 그쵸? 원래는 네임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세팅을 하는 이름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보통 HC-06에 이름을 세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인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음에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보통 물음표로 알고 있는데 물음표가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이름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이름을 지금은 저희는 세팅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at 플러스 name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얘 이름을 뭐 hc-06 언더바 01이라고 여기서는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말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hc06이라고만 합시다. 네, 그러면 set name OK가 된 거고, 원래는 그러고 나서 at name에서 물음표를 하면 원래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니까요. 원래는 다시 그냥 at 플러스 name 하고 저희는 hc06이라는 이름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름 세팅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스마트폰과 저희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할 경우에는 암호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 설정하기 위해서 at 플러스 핀 다음에 암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1, 2, 3, 4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at 다음에 핀 하고요. 1, 2, 3, 4라고 해서 비밀번호 세팅을 해주면 비밀번호 세트 OK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연결 후에 여러가지 세팅을 한 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블루투스가 통신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름도 HC06이라는 거로 저희는 이름을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핀 번호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다음에는 세팅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블루투스 안에다가 그게 세팅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 블루투스 세팅된 거를 저희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블루투스 터미널 HC-05라고 하는 건 저희는 지금 0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 아니고요. 블루투스 터미널 같은 거를 받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했던 거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블루투스 터미널 얘도 06도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 터미널 HC-05라는 앱을 받고 그 다음에 앱을 받은 후에 다시 이 블루투스와 실제로 연결을 하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보고 메시지를 받는 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투스 앱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폰인 거고요.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저는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요. 그 다음에 검색하기를 블루투스 입력을 한 거고요. 다음에 블루투스 정도만 입력하고 터미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블루투스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블루투스 터미널 HC-0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터미널 HC-05 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당연히 저희는 이 블루투스 터미널 HC5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잠깐 홈화면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이거는 광고가 안 붙은 거 프로 버전을 사라라고 하는 유료 버전을 사라는 거고요. 그래서 캔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캔을 해보면 블루투스 위치 허용할지 물어보고 다음에 다시 스캔을 해볼까요? 스캔 메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블루투스 아이디들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래서 스캐닝하고 있는 네, 사실상 방금 전에 그 화면을 끊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스캔을 하니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이번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캔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연결해 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스캔을 하니 여기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저는 HC06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C06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을 하니까요. 제가 세팅해놨던 비밀번호가 1, 2, 3, 4였죠. 그래서 그 1, 2, 3, 4를 연결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네,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연결이 됐죠? 그래서 페어드 디바이스 부분에 연결이 됐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커넥팅을 하면요. 이제 커넥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팅 된 거에서 여기 아두이노에도 보시면 커넥팅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깜빡이는 게 불이 그냥 쭉 들어와 있는 거로 됩니다. 다시요. 만약에 이 부분을 네, 처음 했더니만 설정하는 것 자꾸 나오는 건데요. 네, 이제 된 거고, 만약에 커넥팅을 끝내겠다 라고 하면 다시 커넥팅을 네, 커넥팅을 끄는 게 어딨죠? 보통 여기에는 이쪽에 끄는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냥 앱 자체를 종료해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서 끄면요, 블루투스 연결이 끝났기 때문에 저 뒤에 네, 다시 불이 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블루투스 터미널을 열어서 다음에 스캔하고요. 아니면 이미 스캔해서 저기 디바이스가 있긴 합니다. 저는 그쵸? 그래서 그 디바이스가 원래 있긴 한 거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안 된 애들만 나타나는 상황이니까요. 얘는 캔슬을 하고, 이미 연결했었던 얘가 있으니 얘를 한번 눌러주면은 네, 똑같이 해서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커넥팅 바로 된 거요. 그쵸? 이번엔 커넥팅이 바로 돼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 뭐 혹은 헬로우라고 해도 되겠죠. 라고 해서 보내면 네, 뭔가 보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 보낸 게 어디 있느냐? 네, 이쪽 그 컴퓨터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선 컴퓨터에서 헬로우를 만약에 얘한테 우선은 저는 한 번 더 헬로우라는 거 말고요, 한 번 더 컴퓨터에다가 이번엔 테스트라는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면요, 네, 컴퓨터에는 지금 이제 보내졌을 겁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거 두 개 보낸 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도 메시지 보낸 것을 다시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나타나 있는 화면이 컴퓨터 시리얼에 보이는 화면입니다. 좀 전에 접속하고 난 다음에 헬로우라는 걸 제가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이 아두이노에 연결된 블루투스로 보냈기 때문에 헬로우라는 메시지가 오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라는 메시지도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컴퓨터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헬로우 뭐 안드로이드 해서 입력을 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 화면에는 안 나타나지만 네, 안드로이드한테는 내용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이스 미츠인가요? 미트 유인가요? 하여튼 그냥 나이스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를 치면 전송이 된 겁니다. 그럼 전송 어떻게 왔을까 하고 스마트폰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내용도 또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거는 왔다 갔다 너무 하게 되긴 하는데, 네, 모듈이 없지만 그러더라도 이것도 이런 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 헬로우하고 헬로우 테스트라는 거를 보낸 거를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그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그 저희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에 제가 좀 전에 컴퓨터에서 입력했었던 내용인 헬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나이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온 것을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안드로이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블루투스에 대한 방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저희가 실습은 안 해보겠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투스 HC-06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요. HM-10이라는 모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HM-10이라는 모델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네,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간이 걸렸는데 다음과 같이 생긴 애가 HM10이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핀이 다음과 같이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6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맨 오른쪽과 맨 왼쪽에 있는 2개는 사용 안 하고요. 얘도 VC, 그라운드, TX, RX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실습 그래도 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연결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던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뒤에 살펴보시면은 VCC, 그라운드, TX, RX가 똑같네요. 순서가. 그쵸? 그래서 그대로 다 뺏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그대로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도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깜빡깜빡 하는 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폰과 연결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을 잠깐 해서 또 그러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가져와야 돼서요. 잠시 이렇게 연결해둔 상태에서 컴파일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 어플로 되는 거를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빼서 지금 HM10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름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T 먼저 확인해 보고요. OK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T 네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HM10이다 라고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OK 세트해서 HM10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HM10에는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임을 치면 네임이 HM1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이름 세팅을 했으니까요.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서 HM10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아이폰에서의 블루투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LE 터미널은 똑같은 걸 사용하고요. BLE 터미널을 찾아서 HM10을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HM10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아직까지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 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HM10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에 페어링 하기 위한 비밀번호, 저는 얘는 또 다른 비밀번호로 세팅을 했으니 페어링을 해주면 페어링이 완료되면 이렇게 OK가 뜨고요. 이쪽에서도 이제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깜빡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연결이 잘 돼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OK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와 이 아이폰과 컴퓨터 이 블루투스 연결한 거가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메시지를 입력을 해봅니다. 뭐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면요. 헬로우라고 입력했을 때 여기에서도 헬로우라는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굿모닝이라고 해서 또 적게 되면요. 이렇게 굿모닝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쪽에도 굿모닝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그러면 컴퓨터에서 아두이노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요. 뭐 하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화면에 안 나타나고 요 스마트폰 화면에 하이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뭐 또 99999 해서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999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고가 올라와서 잠깐 지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각각의 모듈을 다른 거를 사용을 해서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한 것과 블루투스 모듈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어,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뭐 불을 켜거나 끄거나 하는 것을 할 때, 특히 이제 그럼 아두이노의 불 연결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스마트폰으로 네, 멀리서 불을 켜고 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한 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두 개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 조이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키거나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위아래 좌우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그라운드 연결과 그 다음에 VCC, X좌표, Y좌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라는 거는 당연히 네, 그라운드 연결하면 되고요. VCC는 5V 연결하면 되죠. 그 다음에 X는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고요. 키는 그냥 이게 조이스틱이 가운데를 꾹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눌렀을 때 반응을 하나를 또 하나 연결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XY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날로그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 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히 중간 정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0와 A1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값에다가 X와 Y 값을 연결을 하고요. 키는 꾹 누르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에다 연결합니다. 여기는 D3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6번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따라서 XP는 A0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YP는 A1에다가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키 값은 6번에다가 저희는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만 인풋으로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에서 그 좌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입력받은 값을 다음과 같이 변수로 가져오기 위해서 각각의 변수들을 선언을 하고 x 값에 대해서 가져온 값과 y 값에 대해서 가져온 값, 그 다음에 키 값에 대해서 가져온 값을 각각 화면에다가 쭈루룩 출력을 해주고 버튼이 눌러졌다와 안 눌러졌다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이게 0.5초 단위로 계속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두이노에 아직까지 이제 블루투스만 연결되어 있었던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네, 모두 건너뛰기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또 저희 아두이노에다가 새로운 아두이노를 만들고요. 저장하기를 이번에는 뭐 조이스틱이라고 할까요? 조이스틱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모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고요.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업로드까지 해주면 저는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업로드를 했을 때 뭐 업로드 완료도 잘 될 거고요. 시리얼 값은 그럼 당연히 네, 가장 기본 값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290, 뭐 290에서만 그냥 시리얼이 계속적으로 있고 버튼도 이미 눌러져 있다는 거로 지속적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결을 안 했더라도요. 이제 연결하고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빠르니까요. 얘는 좀 1초 단위? 그래도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게 낫겠죠.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실제적인 실습 파일로 영상을 보시면서 실습 어떻게 하는지를 네,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조이스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를 수 있고요. 위, 아래, 좌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핀을 꽂는 순서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맨 위에 그라운드, 5V, X, Y,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차례대로 5개짜리를요 쭉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맨 위가 되게끔 해서 저는
그라운드가 파란색입니다. 이번엔 그럼 까만색으로 하죠. 그라운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연결하면 되고요. 네, 위치가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다음과 같이 5개를 꽂고 저는 하나 더 남은 거 파란 것까지 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개를 다 꽂았고요. 이 5개 꽂은 거 차례대로, 네, 그라운드 5V인 거죠. 까만색 그라운드, 하얀색 5V입니다. 그래서 까만색 그라운드, 하얀색 5V를, 까만색 5V, 검은 거 그라운드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 연결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0에 X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X는 네, 여기 회색입니다. 회색이 A0에, 그쵸? 그 다음에 회색 다음에 있는 게 Y가 여기에서는 약간 보라색 같은 애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보라색 같은 애가 이번엔 A0에 연결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은요, 저희는 연결하기를 6번에다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연결이 다 끝난 겁니다. 연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그럼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이렇게 뭐 위로, 아래로 혹은 좌우로 했는지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이 결과가 움직일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스틱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아까는 290 그렇게 나왔던 게 지금은 503에 5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게 되면요, 보이시나요? 지금 X가 1023이 나오고 582, 583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X가 0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맨 위쪽으로 올려버리면은 X는 503인데 Y가 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래로 내려버리면 Y가 1023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쵸? 극과 극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제일 끝에 값은 1023, 반대쪽 끝은 0이 나온다라는 거. X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끝,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버튼 is pressed라고 계속 나오는데요. 얘도 원래는 버튼이 눌러지면은 6번에 해당하는 게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제 조이스틱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6번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6번 버튼이 하루 종일 눌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튼 값은 지금 제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버튼을 제외한 좌 X요 0, 그 다음에 X 1023, 그 다음에 위 하면은 Y0, 아래로 하면은 Y 1023이 되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버튼 is not pressed 됐네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버튼 pressed가 된 거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제가 이거는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안 눌러져 있으면은 원래는 not pressed가 된다라는 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J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응용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번엔 지난 시간에 해보셨던 이 RGB LED를 이용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소프트웨어는 저희 6번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XA0, 그 다음에 YA1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과 같이 화면상에서 이번에는 RGB LED를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을 11번에,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라운드, 세 번째 있는 것은 10번,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것을 9번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번, 9번, 11번에다가 연결을 하면서 코드 내용에서도요, 여기에서는 빨간색을 11번에 연결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녹색은 9번에다가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10번에다가 연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프트웨어는 동작은 하진 않지만요, 제 거는 어쨌든 6번에다 연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9번, 10번, 11번이 불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핀 모드를 모두 다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동작을 안 하지만 소프트웨어 6번에 동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X와 Y 값에 해당하는 값은 아날로그 값으로 A0와 A1에서 받아들여지고, 소프트웨어 값은 디지털 라이트 6번에 의해서 받아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에 해당하는 A0 값이 1023으로 가게 되면은 한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죠. 그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돌이라고 하는 녹색이 불이 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좌표 축이 아니라 이번엔 Y쪽에 의해서 그 방향을 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파란색이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요. 이 X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골라라고 하는 이번에 빨간색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게 되는 것과, Y쪽을 이쪽 방향이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으로 해주게 되면은 모든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저희는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요, 그러면 복사를 먼저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넣어주고 지우고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두 번 정도 쳐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또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요, 저장하기를 조이스틱이라고 하면 될까요? 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고요. 네, 컴파일 완료가 잘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상은 없으니 이제 이 컴파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업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업로드만 먼저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삼색 LED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LED를 사용할 때에는 가장 긴 애가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저는 한꺼번에 다 꽂고요, 4개를 꽂아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한꺼번에 연결하고 싶습니다. 조금 케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파란색이 그라운드에 연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나머지 4개 애들은 좀 뭐라 그러죠? 이 저항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하나, 둘 이어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만 그라운드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서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케이블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얘만 이렇게 여기에 각각 그 저항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 연결을 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220옴 저항을 3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각각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항 연결 안쪽에 있는 거 저는 먼저 해줬고요, 여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도 바깥쪽에 있는 거 또 연결을 해서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쪽 편 끝에 있는 레드에 연결할 거를 또 저항과 케이블 연결을 꽂아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세 개가 다 연결이 이제 됐고요. 얘를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레드를 11번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레드, 이 보라색이 되어 있는 거였죠? 얘를 11번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래서 8, 9, 10, 11번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파란색은 당연히 그라운드 쪽이니까 맨 이쪽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 옆에 있는 애가 블루였죠. 그래서 블루를 10번에다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린 녹색이 10번에다 연결해줘야지 블루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번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그린을 9번에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럼 다 이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하면 파란색, 또 반대쪽 하면 빨간색. 그러니까 이쪽 연결된 방향에 X 0이 될 때는 빨간색이요. 그 다음에 X가 1023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Y가 위쪽으로 하게 되면 꺼지고요. 아래쪽으로 하면 녹색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끄는 거는 위쪽으로 하면 꺼지는 그러한 것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이스틱과 그 다음에 이 LED를 이용을 해서 켜고 끄는 것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이스틱은 여전히 좀 더 사용을 해볼 겁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그 모터를 저희가 지난 몇 주 전에 사용했었던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이 조이스틱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보기 위해서 조이스틱 연결은 그대로 냅두고요. 이 LED만 연결을 빼고 다음 이제 설명을 또 드리고 서버 모터를 동작하는 거를 또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스위치 조이스틱과 그리고 삼색 LED를 이용한 거를 연습을 해 보셨고요. 실습을 함께 보셨고, 이번에는 이거를 그대로 연결한 상태에서요. 이 소프트웨어 6번만 저희는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6번을 빼고 그 6번에다가 서버 모터 하나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 서버 모터에 따라서요. 어떠한 동작을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서버 모터를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바 스피드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 스피드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추가는요.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보면은 라이브러리 관리에서요. 바 스피드 서버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바 스피드를 검색을 잠깐 해보면요. 네. 특별히 여기 인터넷에서는 나타나지 아니,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는 안 나타나네요. 그쵸? 그러면 구글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브라우저를 열어서 네. 잠시만요. 화면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 스피드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GitHub에 바 스피드 서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찾아도 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버 파일을 헤더 zip 파일을 찾으면요. 다음과 같이 이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고 이 zip 이거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zip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운로드 받은 애를 폴더를 열어서요. 저희는 얘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추가를 하기 위해서요. 라이브러리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위해서 z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추가하기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 위치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운로드 부분에 가게 되면은 바스피드 서버 다시 master.zip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고요. 기다리게 되면은 라이브러리가 잘 추가되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럼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이제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스피드 서버라고 하는 애를 네,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버의 위치와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6번에다가 연결했으니까 6번 해주고 그 다음에 서버 기본 위치는 90에 255로 위치를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x, y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옴에 따라서 이 값에 맞춰져서 이제 좌우 그 값을 서버 맵을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스피드를 조절을 해주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요거는 매핑만 시키는 값인 거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서버 디그리라고 해서 좌우 최대 최소 값을 맞추는 거를 지금 매핑만 시켜주겠다라는 거고, 이 매핑을 여기 아날로그 값 들어온 좌우라고 움직인 값을 받아와서 매핑 시켜주기를, 네, 원래 들어오는 값은 저희 그 앞에서 하셨다시피 0부터 1023이라는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걔를 0부터 180이라고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그리 값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 그러니까 위아래 값을 또다시 받아와서 얘도 0부터 1023인데 얘는 0부터 255로 스피드를 조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과, 그러니까 각도와 스피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시리얼로 쭉 표현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실제 서버 모터를 그 위치에다가 맞춰서 스피드를 해서 돌아가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다 이제 복사를 해서요. 저희는 또 다른 아두이노 네, 새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해주고 이번에는 조이스틱 3번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모두 지우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컴파일을 해주면 컴파일이 무리 없이 잘 되겠죠. 좀 전에 그 라이브러리도 잘 추가를 했으니까요. 그럼 컴파일도 잘 됐고 이제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시리얼 값이 이제 들어오는 것만 먼저 확인을 해보고 서버는 보여주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리얼이 여전히 값이 들어옵니다. 디그리가 88이고 129입니다. 근데 저는 X좌표를 0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0에 128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리면 네, 180에 129가 되고요. 스피드가. 그 다음에 위로 올려져 버리면요. 디그리가 88인데 스피드가 0이 돼 버립니다. Y 값을 위로 올린 겁니다. 그쵸? 맨 밑으로 내리면은 네, 255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이스틱 제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값이 잘 되는구나 확인을 먼저 화면상으로만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조이스틱 연결된 상태에서 서버 모터만 더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입력되는 X좌표 0으로 했을 때와 180으로 했을 때 Y좌표를 0으로 했을 때와 Y좌표를 255로 했을 때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제 실습 파일을 이제 모터를 연결을 해서 조이스틱을 움직여 보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버 모터를 연결해서 이 동작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스틱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고요. 이제 서버 모터만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서버 모터는 아실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맨 위에가 화살표가 있는 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을 네, 저희는 6번에다 연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빨간색이니까 5V 맨 끝에 있는 갈색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을 똑같이 비슷한 색으로 연결을 했고요. 비슷한 색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꽂아줍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색으로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황색이 네, 오렌지색이요. 저희는 6번에다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있던 걸 빼고 6번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V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5V 그대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조이스틱도 5V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5V를 지금 쓰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을 해서 5V를 같이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V 연결을 하기 위해서요. 나 5V를 이쪽에다 쓸 거야 라고 하고 흰색 여기 돼 있는 5V를 이쪽에 꽂아주고요. 실제적인 5V는 얘가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빨간색 라인이 5V를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라운드는 이쪽에 여러 개가 여분이 있으니 이쪽 그라운드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다 된 거고요. 이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서 0도로 간 겁니다. 제자리로 온 거죠. 0도, 90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위로 했을 때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위로 하면서 약간 왼쪽 아래로 내리면 그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러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지금 여기에서는 비슷하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뭐라 그러죠? 그 조이스틱과 다음에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속도가 아니라 이 모터가 이제 보통은 한 개만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수업을 위해서 서버 모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긴 지금 뭐 기계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서버 모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로봇처럼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가 되는 거를 한번 모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 두 개를 붙여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얘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원래는 기존에 이제 수업 자료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재료들인데요. 서버 모터 두 개를 연결을 할 때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맨 밑에 있는 거라서요. 모터가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쓰기 위한 게 밑에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지금 서버 모터 하나가 붙어 있으면서 양쪽에 뭐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이 플라스틱 두 개를 가지고 모터를 가운데다 집어넣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터 안에 연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저는 이제 서버 모터 하나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판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생긴 위판이요. 이 위판을 이제 서버 모터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저도 이거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리거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서버 모터를 지금 연결할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 잠깐 빼고 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케이블 있는 쪽에 맞춰서 서버 모터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쵸? 구멍이 있는 쪽 아니고요. 구멍 없는 쪽으로 해서 붙이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원래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을 시켜주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서버 모터랑 같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온 게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위아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꽂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고 난 상태에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얘를 잘 넣어서 모터도 잘 집어넣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되게끔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이제 나사를 저는 좀 조절을 해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터 있는 거에 이 부품을 구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나사가 몇 개씩 있는데요. 이 나사를 이 화면을 보면서 하려고 하니 좀 어려운데 여기에 꽂아서 드라이버로 이제 얘를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근데 얘가 좀 부러진 것 같은데
안 부러졌나요? 아니군요. 위치가 조금 빗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위치 조절을 해줘서요. 네, 이제 위치 잘 잡았으니 드라이버를 넣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그럼 이제 안 빠지고 고정이 잘 됐으니까요. 여기만 고정시켜주면 되는데 이쪽 고정은 저희 이렇게 생긴 거가 들어있는 봉투 안에 이렇게 한쪽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위해서 이미 앞에를 좀 잘랐는데요. 그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은 네, 되는데 이미 이게 다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180도가.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잠깐 빼줬다가 네, 잠깐 또 왜 안 빠지죠? 요걸 잠깐 빼고요. 네, 모터하고 연결된 건 잠깐 빼고 모터를 맨 끝까지 돌려주고 이게 180 다 온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이 상태로 이제 모터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터가 잘 꽂혔으니 옮길 때 네, 모터가 원래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요. 움직일 때 소리가 안 나네요. 원래는 아마 이게 모터가 이제 연결되고 난 상태에서는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중간쯤에다가 꽂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다시 좀 빼주고요. 한 이쯤 돌아간 상태에서 더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올라갔으니까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끔 되게 됐죠. 밑으로도 갔다가 다시 반대로 위로도 많이 올라갔다가요. 이게 위치가 잘 조절이 됐으니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도 드라이버로 좀 나사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다 연결됐는데 아직 밑에 모터는 제가 연결을 안 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저 이어서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리고 연결 한 번 더 하고 난 상태에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나사만 좀 더 고정시키기 위해서 조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드라이버로 고정을 좀 시켜 놓은 다음에요. 네, 그 상태에서 저는 지금 위아래로만 되는 거를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그쵸? 그럼 이제 밑에 돌아가는 것만 또 해주면 되겠죠? 그건 아직 밑에는 연결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요. 그쵸?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더 연결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쵸? 네, 이거 5V가 그새 빠졌네요. 그런데 동작이 될 리는 없겠죠. 그쵸? 좀 전에 하다가 이걸 보여드리다가 빠뜨렸는데 5V를 다시 잘 연결을 하면 이제 이 동작은 여전히 잘 될 거고요. 그쵸?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제 좌우로 하는 것만 더 하면 되겠죠. 그럼 좌우로 되는 것까지 코드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연결했었던 거를 가지고 그냥 모터 하나만 가지고 돼 있는 코드 내용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서버 모터 두 개를 연결하는 걸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서버 모터 두 개이기 때문에 아까 5V 했던 것도 서버 모터 또 하나 5V가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이스틱 연결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는 저희 서버 모터 6번에다 연결했는데요. 이번에는 8번, 9번에다가 각각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는 9번, 10번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림이 8번, 9번이니까요. 이것도 8번, 9번으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럼 어태치를 8번과 9번에다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조이스틱 돼 있는 값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끔 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버 모터 사용, 틸트와 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동작, A0, A1에다가 조이스틱 연결, 그리고 8번, 9번에 서버 모터 연결, 그리고 가져오는 값을 가지고 X, Y 맞춰서 돌려주는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확인이 됐으니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조이스틱 네 번째입니다. 그쵸? 새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도 저장하기를 이번에는 조이스틱 4로 하고요. 모두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고요. 컴파일이 잘 되고 업로드까지를 시켜놓으면 이제 케이블 연결만 하면 되겠죠. 모터 부분 연결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버 모터에 대한 동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시리얼도 있으니까 시리얼도 보면 되겠지만 여기 시리얼 화면에 보이는 게 없죠. 여기 코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작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서버 모터를 8번과 9번에 연결하고 잘 동작하는지만 화면, 실습 화면으로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모터가 원래 6번에 연결되어 있던 거를 9번과 그 다음에 8번에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처음 연결되어 있던 애를 6번이 아니라 8번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터입니다. 이 모터도 저희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개 연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3개 차례대로 연결해 주고요. 맨 위에가 저는 여기 있는 게 녹색이 화살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을 저는 이쪽에 9번에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가운데 있는 애 파란색이 5V입니다. 그래서 5V를 저는 여기에다가 5V에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갈색 있는 연결은 저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보라색인가요? 네, 하여튼 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애를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연결이 된 거고요. 이제 한번 모터 두 개가 연결이 됐으니 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요. 죄송합니다.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이게 빠졌나요, 전원이? 죄송합니다. 이게 그라운드가 빠져버렸네요. 네, 됐습니다. 이제 연결 다 제대로 됐고요. 숙이면은 위에 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Y 좌표로 위로 올리면 옆으로 돌아갔다가 내리면 반대로 돌아갔다. 네. 좌우 돌아가는 거와 위아래 네.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 아래로 하면은 좌우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하면은 위로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약간 로봇과 비슷하게 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두 가지를 만들게 되면 그러한 동작이 되는 여러 가지 로봇의 일반적인 어떠한 각도에 대한 움직임을 이러한 조이스틱과 로봇 팔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모터 두 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수업에서는 보통 한 분당 이 모터가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실습을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냥 이거로 테스트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실습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버 모터 두 개를 연결하고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위아래 좌우가 돌아가는 약간 로봇 팔과 같은 그러한 동작 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봤었고 실습을 보셨습니다. 네, 이거는 모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실습할 때는 보통 두 분이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습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좀 실습을 보신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이스틱을 빼버리고 사실 다음과 같이
네, 그 IR 수신기 있죠? 적외선. 그래서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실습보다는 그냥 연습으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업 내용 자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저희 15주차 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 중간 때도 하셨지만요. 다음과 같이 기말 발표 평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분들이 지난 중간 발표처럼 영상을 찍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안 하고 싶고 다들 그냥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수업에 해당하는 발표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자 발표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중간 발표 때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설명을 전체 한 5분 정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중간 발표 때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1, 2분 정도로 저는 어떤 거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품을 사용할 거고 어떠한 형태로 해보려고 그렇게 발표 준비를 했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내용과 함께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어려웠다. 뭐 모터를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와 다른 모터를 사용해서 어려웠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상황보다 뭐가 문제가 돼서 어려웠다 라는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 2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만든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코드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코드, 여기 할 때는 어느 핀에와 어느 핀에 꽂았고 어떻게 해서 동작을 합니다 라는 코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코드에 대한 본인의 코드 설명을 컴퓨터 화면에서 1분간을 또 마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1번과 2번은 컴퓨터 화면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만든 프로젝트 하드웨어를 이제 동작하는 것을 휴대폰 영상 같은 거로 촬영을 하셔서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라는 것을 동작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느 부분에 연결 어떻게 시켰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그러한 어디에 연결을 했습니다 라는 것부터 해서 모터는 어떤 걸 사용했고 어디 부분을 몇 번에다 연결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동작하는 것을 1분 내지 2분 내로 해서 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는 1번, 2번, 3번 에 해당하는 영상을 1번, 2번은 한 영상에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까지 또 하나의 총 2개 혹은 3개의 영상이 될 텐데 그러한 3개의 영상을 모두 편집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한 개의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개 파일로 못 만드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번호를 적어서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일을 한 개의 파일로 압축을 해주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만약에 이제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는 1기가까지 업로드가 되는데요. 혹시나 이거보다 용량이 더 커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용량이 정말 커질 경우에는 이메일 여기로 파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실 때 제출 기한이 이제 필요한데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이 12월 10일 밤 10시 55분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도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이제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추가를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네, 10날까지라고 했으니까요. 기말 최종 발표 영상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밤 11시 55분까지 라고 작성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10날 그리고 저희 23시 55분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1기가까지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파일도 하나만 업로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드시는 경우는 모두 파일을 압축을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과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이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1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한번 거기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3개의 파일을 혹은 이거 하나의 파일 그리고 이거 하나의 파일을 가능한 모두 다 붙여서 만들어 주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각각 따로 만드시더라도 한꺼번에 다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차례로 붙여서 그렇게 발표하시는 영상을 합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업에 대한 설명 드릴 부분은 여기 14주차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15주차 때는 학생분들이 제출해 주신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은지와 그 다음에 평가하실 때에는 또 지난번처럼 어떻게 평가해 주시면 좋은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영상을 어떻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는지도 15주차 영상에서 맨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15주차 수업은 온라인 발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학교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학생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진행을 해주셨고 거의 한 7분, 8분이 결국은 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발표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15주차에는 오프라인 수업 없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수업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인데 저희 사이버 캠퍼스를 저희 성결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강의평가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과 같이 2학기 이번까지 이제 수업한 거에 대한 강의 평가를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강의 평가를 안 하신 학생은요. 이번 학기 성적 조회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 입력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서 강의 평가를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보시는 날이 12월 6일이긴 한데요. 과제 제출하시는 최종 발표 영상을 제출하시는 날 그날까지니까 이 부분도 꼭 잊지 마시고 강의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강의 평가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제가 아닌 기말 발표를 제출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14주차의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 남은 동안 마저 발표 자료 열심히 준비하시고 프로젝트 열심히 만드셔서 기간 안에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